질문으로요. 자, 그럼 이제 과거의 냉전 체제를 해체하면서 미래기로 넘어갈 때 정말 중요한 건 뭘까라는 얘기 조금씩 해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아, 네. 역시 저는 우리가 우리 문제를 우리보다 더 이상 잘 아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우리의 발언권을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을 축적해 나가는 것인데요. 그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매우 잘 하셨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선진국이 됐다 하는 것은 우리의 발언권을 좀 더 강화시켰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런 그 위상을 가지고 우리 문제를 그득그득 어떤 논리를 만들어서 주장을 계속 해나가고 그걸 조금씩 뚫어나가는 그 주장을 관철시켜내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사실 해법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알면서 그것을 추진을 못하는 것이죠. 근데 추진을 하고 그 후과를 두려워서 추진을 용심이라고 할까요? 마음 먹지조차 못하는 그게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용기를 내지 못하는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인도적 위기 이런 걸 우리보다 사실은 더 잘 알 수는 없겠죠. 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신속하게 과감하게 결단을 하고 추진을 해내고 그다음 거기에서 외교적 파장이 있다 그러면 이해를 시켜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독일이 했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서독이 동독에 했던 방식이었죠. 네, 그런 인도적 문제와 어떤 다른 그 정치 문제를 구분 지어놓고 사회 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이렇게 진도를 잡고 나가면서 그러면 이제 국민들도 이 역시 동서독 간의 문제는 내동 문제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통합의 하나의 단계적인 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 그 문제를 어떤 한미 관계에 어떤 파장이 있지 않을까. 그게 눈꽃만큼도 금이 가지 않아야지만 문제를 더 쉽게 풀 수 있다라는 전제 아래 여태까지 행동을 했다면 좀 이제부터는 우리 내부 문제, 남북의 문제는 별개로 풀면서 나머지 외교 문제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풀겠다 하는 그런 힘을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정권에서 푸는 방식은 지금과 같은 방식과는 좀 다르게 우리는 풀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는 소위 강대국 정치의 틀을 뛰어넘는 상상력 있는 외교안보 정책이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리 강한 상대라도 우리가 원칙을 갖고 용기, 결기를 갖고 대하면은 헤쳐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기 있는 외교를 해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로는 우리 수 장관님께서 강조를 하시지만 국민적 합의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양극화가 되면 우리 외교 정책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 국민적 어떤 합의 기반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으로는 그걸 국민과 전 세계에 잘 알려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는 공공외교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네 가지로 결국 요약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인도주의적인 상황에 대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북의 고통을 가장 우리는 절실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자외교의 미래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 못지않게 우리 내부에서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 또 우리 내부의 이런 불평등 문제도 함께 해결하면서 정치 경제의 개혁 그리고 남북 간에 있어서의 용기 있는 실천들 이것이 이제 큰 동아시아의 미래 기후로 결합이 되면 작은 성공이 아니라 그것이 곧 큰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우리 문종인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덕담 한마디 해주시고 이 순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